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 잡입니다. 오늘 4월 23일 일요일 오후 10시인데, 제가 주말 일정이 있어서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고, 지난주 관심 종목들 주간 등락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 거고, 이번 주는, 5가지 종목으로 약간 추리질 않았는데, 약간 조정 이후에 단기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 보여서 좀 여러 개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짧게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간단하게 좀 체크하면 일단 미국 증시 나스닥 약간 위에서 버텨주는 박스권의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봉상으로는 지금 나스닥도 약간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 그 다우만 소폭 하락한 모습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일단 크게 미국 증시도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일봉상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나서 지금 이제 단기 고점 패턴이 좀 만들어지는지 일단 이렇게 상승해주고 위에서 좀 버거운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밀리면서 지금 448일선에 딱 걸쳐있는 모습이죠, 이 구간에. 그러면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지지받았었고 이때 저항 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지지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더 올라가려면 조정을 크게 주지 않고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주지 못하더라도 위에서 버텨주는 박스권의 그림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다는 게 좀 유의미한데 그러면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야겠죠. 2500선 근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주봉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저번 주에 양봉을 한번 띄워주고 그래 그나마 다행인 건 음봉이 코스피는 그렇게 크게 달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좀 유의미한 것 같고 근데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이렇게 주봉으로 봐도 앞전 양봉을 잡아먹는 큰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심지어 거래량도 터진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이제 주요 지지 저항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이제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저항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일봉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틀간 엄청난 강한 조정이 나왔는데 이틀간 심지어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진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게 너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랐다. 언제 조정 파동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조정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저도 수익이 순식간에 줄어들 정도로 조정이 좀 세게 뼈 아팠는데 일단 조정이 여기서 나오고 약간 지지받는 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 이 구간에서 일단 저항을 맞았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여긴데 조금 더 내려온다. 여기까지 염두해야겠죠. 이전 고점 라인. 지지와 저항이 겹쳤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셔야 합니다. 올라가더라도 조정은 주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차트를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탄력받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쌍봉 찍고 빠지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 하락 추세가 너무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죠. 뭐 이렇게 반등식의 하락이 아니라 쑥 밀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가 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보합권으로 마무리됐고, 나스닥 뭐 S&P 500, 그나마 좀 유의미한 거는 테슬라가 좀 반등을 해줬죠. 테슬라가 그나마 소폭 1%대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전기차 종목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서 지금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가 다시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깨지 않는 게 좋겠죠. 구름대랑도 겹쳐 있고 앞에서도 지지가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들 주간 등락을 좀 살펴보면 짧게 짧게 볼게요. 유라테크부터 보면 유라테크도 지금 상승이 화요일날 나오긴 했었는데 수목금 빠지면서 지금 이러한 추세에 걸쳐 있죠. 그러면 이제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깨는지 단기 흐름 좀 지켜봐야겠죠. 이 하락 추세를 깨지 않고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종목 알리코 제약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이 추세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보셔야겠죠. 여기를 깨지 않는다. 깨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를 깨는지 깨지 않는지 보시고, 엠브레인 같은 경우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는데 이 추세가 깨졌는데 깨지고 나서 지금 상승하려던 위치에서 깨지니까 저항을 맞는 모습이 보이죠. 이러한 추세를 깨고 내려가니까 올라갈 때 저항으로 작용해서 지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저점 올라가던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적어도 111선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가던 추세를 지키긴 했다는 거. 오히려 금요일날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상승 마감을 해줬죠. 크지 않지만. 그렇지만 일단 상승을 하고 조정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111선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111선에서 크게 이탈시켜주지 않는 모습이 나왔으니 여기서 111선 지켜주면서 단기적으로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또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램테크놀러지도 지금 이렇게 윗꼬리 매집봉이 하나 떴는데 매집봉 뜨고 이 224일선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다가 금요일날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차트 크게 보면 램테크놀러지는 지금 주가 위치에서 여기 바닥권까지 그렇게 멀지 않다고 했죠. 물론 1,000원 정도 20% 구간이긴 한데 오히려 여기서 중장기 스윙으로 돌려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깨면 손절하는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굳이 여기서 내려오더라도 손절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돌려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은 여러 번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이고 3번이나 지지가 나왔었고 이때도 지켜줬고 이때는 오히려 저항으로 작용했고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 저항이 위아래로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선 이렇게 돌려주고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수 자체가 이번 주에 이틀 동안 이렇게 내리꽂는 모습이 나왔죠. 목요일에도 2.5%, 금요일에도 거의 2%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빼버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거의 10거래일 정도 상승을 한 거를 이틀 만에 지금 빼는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 거래량도 크지 않지만 앞전 거래량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한 10거래일 정도 만에 상승을 이틀 만에 빼버렸다는 거. 이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유라테크를 제외하고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또 하락한 건 아닌데 일단 상승이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는 종목들도 하락이 크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조정 이후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단기 흐름 지켜볼 만한 종목들 하나씩 좀 보면 어 에스탁파마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추세 지켜주는지 보시면 되겠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여기서 또 상승 추세가 나오는지 적어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유라테크 마찬가지로 지금 유라테크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이 추세선에 지금 걸쳐있는 모습이죠. 이 추세선 이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지켜주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내려온다 그러면 내려간다면 일단 이 구간 지켜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앞에 지지 나왔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여기까지도 열어두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지켜주는지,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던 화성밸브, 여러분 화성밸브 보세요. 제가 이제 이때 매집봉 2개 뜨고 나서 이 정도 구간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한번 밀렸었죠. 밀렸었는데 보시면 이 기준봉에
시가를 깨지 않죠. 이 기준봉의 시가를 깨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크지 않지만 저점 올려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목요일 금요일 하락이 강하게 나왔죠. 그런데도 움직임이 없죠. 주봉상으로 보면 크게 움직임 없이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죠.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강한 종목이거든요. 지수가 강하게 밀리는데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 그럼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이러한 추세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 나온다. 그럼 위로 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밸브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다른 종목들이 박살나고 하락하는 동안 이 종목은 오히려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 오히려 금요일 날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됐다는 거. 그러면 손절 라인으로 타이트하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5,000원, 4,500원 정도 아니면 112일선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어 화성밸브 예,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목요일 금요일 날 그렇게 빠졌는데도 화성밸브 이렇게 안 빠졌다는 거. 그리고 또 다음 종목 지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모비스 목요일 날 이렇게 갑자기 9%대 상승이 나왔는데 다 뱉어냈죠. 다 뱉어내고 하락이 나왔죠. 10%의 하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런 추세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모비스 이 추세 지켜준다. 그러면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 있겠죠. 이 추세 지켜주는지 보겠다. 아니면 나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지켜주는지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시 448선 위에 올라갔을 때 들어가겠다 싶으신 분들 이렇게 두 구간 나눠서 좀 지켜보시면 괜찮겠죠. 모비스도 계속해서 지금 지켜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음 대창도 지금 보시면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이 상승이 거래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때 고점을 개인들에게 본전을 주는 상승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조정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조정 이후에 지금 이렇게 상승 조정이 나왔는데 보시면 딱 지금 여기 걸쳐 있죠. 그럼 더 갈 거라면 여기는 지켜줄 것 같거든요.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서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체크해보면 되겠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대창도 이 구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더라도 이 정도 구간을 지켜줘야 될 것 같거든요. 224일선이면서 언덕이죠. 공구리 라인이거든요. 공구리 라인.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공구리 라인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다음 종목 우리기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참 이거 신기한 차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때 이렇게 대세 상승이 한번 나왔었죠. 600원에서 3,800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매집이 좀 들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공격형 매집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 본전에 고점대 물려있는 개미들에게 본전을 준 상승이라 생각을 하고 조정 이후에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강하게 장대 양봉 쏘아 올렸고 이 구간 지켜주고 있죠.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면서 그러면서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구간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지켜주는 그림 나오는지 우리 기술도 딱 세력주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보면 그러면서 지금 어 그리고 또 한국종합기술도 좀 제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한국종합기술도 비슷하죠. 차트가 이때 고점대 물려있는 개미들에게 본전을 준 매집이지 않은 이상 이게 거래량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안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수렴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한국종합기술도 여기서 수렴하면서 아래로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위로 칠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한국종합기술도 지금 이렇게 최근에 매집봉도 하나 떴고 차트 크게 보더라도 지금 이런 차트라는 거. 일단 고점대에 나간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 고점대에. 그럼 들어 올리면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종합기술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삼진 L&D.
삼진 L&D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제가 수렴하는 추세를 그려놨는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고점대 거래량 없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를 그려놨는데 보시면 조정이 나오면서 이 올라가는 추세에 또 근접해 있죠. 그럼 여기 지켜주는지 단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앞에 일단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 여기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 추세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저점 올려주는 이 추세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누리플렉스 누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에서 이 고점에서 딱히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거래량 나간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조정도 바닥 코로나 거의 수준까지 조정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지금 매집봉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 누리플렉스도 보시면 목금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그렇게 안 밀리죠. 단기 이동 평균선들 지금 오히려 경별이 나 있고 그리고 이 기준봉으로 볼 수 있는 매집봉들 이후에 크게 안 밀리죠. 오히려 저점 올려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힘이 좋은 거겠죠. 지수가 밀려도 밀리지 않는 이렇게 하고 갈 가능성이 뭐 다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거. 누리플렉스는 제가 이 매집봉 이후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밀리길래 다시 111선 회복해 주는지 봐야겠다 싶었는데 여기를 회복해주고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충분한 슈팅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리플렉스도 앞에 이 보시면 여기 또 이제 매물 먹는 움직임이 보이죠, 여러분. 여기 이 구간을 찌르면서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쉽습니다. 앞에 어느 정도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차트를 볼 때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 개미들의 물량을 지금 받고 있나 이걸 체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누리플렉스도 지금 단기 흐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여러 번 관심 종목으로도 가져오고 설명드렸던 동화화성도 네, 목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목금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 나오니까 이제 이 저점 추세 이 추세에 걸쳐 있죠. 그러면 여기를 지켜주는지 다시 올라와 주는지 지켜보면 되겠죠. 올라와 준다. 올라와 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못해도 이, 이 정도 구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준다. 내려오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9,200-300원 라인은 지켜줘야 된다고 했죠. 여러 번 앞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9,200-300원 라인은 지켜줘야 한다는 거. 내려가더라도 여기는 지켜줘야 합니다. 여기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려서 갈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깨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저점 올라가는 이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물론 이런 추세로 보면 이미 추세가 깨진 모습이죠. 이 추세로 보면 지금 이 추세가 지금 깨진 모습인데 그러면 그 아래 추세인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이러한 수렴 추세는 위로 뚫었는데 그럼 오히려 이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하던 추세를 위로 뚫은 듯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다시 들어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 주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동화성 뭐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9,200-300원대만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아직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9,200-300원이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이면서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면서 지지가 나왔었고 지지와 저항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9,200-300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일단 지켜줘야 한다는 거. 동화성 위아래로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구 산업.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슈팅이 급등이 한번 나왔죠. 이렇게 공격형 매집이 들어오고 저점 올려주면서 슈팅이 이미 나왔는데 슈팅이 이미 이렇게 나왔죠. 올라갔는데 제가 왜 2구 산업을 또 보려고 하냐면 어, 여러분 급등한 종목들 이전 고점에서 지지 나오는지 보시고 매매하기에 괜찮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일단 이전 고점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고점 근처 이 이전 고점대 근처까지 내려와 있죠. 그럼 여기를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단타 매매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왜냐면 여기서 진입하신 아래로 짧고 위로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거나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구 산업도 여러분들이 이미 급등이 나왔지만 이 구간 근처까지 밀렸으니까 이 구간 근처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구간 근처에서 지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구 산업도 일단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볼게요. 이번 주 주간 증시 이벤트. 빅테크 실적 온다. 이번 주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코카콜드, 맥도날드, 보잉, 3M 등등 여러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는 미 연준이 선언하는 물가 지표인 3월 개인 소비 지출도 PCE도 발표가 되고, 이 물가 지표,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5월 FOMC 일주일 앞두고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소비 지출이 좀 괜찮게 나오면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시장이 5월달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뭐 빠르면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들어가려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엄청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지 않은데 금리 인하를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를 하려면 경기 침체로 증시가 빠져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뭐 그리고 이런 말 있죠. Sell in May and go away. Sell in May,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요일별로 또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월요일에는 뭐 코카콜라 실적 발표 있고, 화요일에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GM, 제너럴 모터스, 3M, GE, 제너럴 일렉트릭 등등, 그리고 수요일에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그리고 보잉, 항공사죠 보잉,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1분기 국내 총생산 속보치, 그리고 아마존, 인텔 등등 실적 발표 있고, 금요일에는 이제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인 지표인 PCE 발표가 있죠. 전년 동기 대비는 4.5%, 전월 대비는 0.3%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슈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면, 내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우리나라 4대 그룹 포함해서 122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경제협력 방안 얘기가 있죠. 삼성이나 SK는 반도체 배터리 쪽 보고 있고, 현대, LG는 전기차, 배터리 쪽 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고, 일단 보시면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미국이 강화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총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재용 회장은 보조금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은 SK하이닉스가 보조금 신청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반도체법보다는 IRA와 관련된 SK 온 의 공급 협력 계약을 들여다볼 것으로 점쳐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은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조기 건설을 위한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 폭스바겐이 경쟁업체라고 하죠. 독일 폭스바겐은 제외됐다가 배터리 요건을 충족시키며 다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하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전기차 배터리,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보조금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중국에서 이제 핵심 광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또 이슈가 있고, 뭐 현대, 뭐 전기선 HD 현대, 현대건설기계, 뭐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좀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또 뭐 증시가 관련된 종목들은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명단이 발표가 한번 됐었거든요. 경제사절단 명단. 보시면 이제 경제단체 뭐 이렇게 있고 대기업 효성, 두산 LS, SK이온, 셀트리온, 현대건설, 하나솔루션 뭐 등등 네이버 코오롱, 롯데지주, LG, 이재용, 정의선, 구강모 그리고 최태원 이제 SK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지금 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견기업 홍산 이수와 한국카본 뭐 등등 사한보 모터스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들이 좀 있죠. 뭐 HK이노엔, 뭐 레몽레인, 에이스토리, 국일신동, 대성화이텍, 광명전기 등등 중소기업 이렇게 또 있고 어 은근 모르는 회사도 많네요. 제가 모르는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 뭐 제가 모르는 종목 회사들은 아마 거의 다 상장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회사들을 동행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조정이 코스닥 자체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굉장히 뼈 아프긴 했어요. 저도 무려 이 이틀 만에 수익이 500만 원이 빠졌습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수익이 500만 원이 빠졌을 정도로 지금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가 보조 지표가 좀 높다. 보조 지표가 어느 정도 좀 내려와줘야 시켜줘야 된다. 더 가기 위해서라도 보조 지표는 한번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조 지표가 일단 좀 많이 꺾인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려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오늘 아마 영상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영상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증시가 좀 저번 주에는 좀 좋지 않았는데 좀 좋은 흐름이 나와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좀 회복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